이런 자신감의 근원엔 실리콘밸리가 있다. 이곳 IT 기업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엔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이 내려져 상황은 달라졌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은 들끓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는 첨단 IT 기업의 경영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중국은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These are the kind of broad categories of talent pools, but again, within each of these, you will find specialists that are focusing on a particular aspect of machine learning or data science. Very few people at the very top are wanted by a lot of companies because they've got skills and capabilities. So competition for the right kind of talent with the right capability is really intense. 더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실리콘밸리 기업들 간의 노력은 실로 치열하다. 그만큼 스카웃 경쟁도 치열하고 이직도 자유롭다. 한국인 엔지니어 강태훈 씨.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다. 지금 저희 우버를 불렀고요. 예, 제가 장소 이동하려고요. 제가 직원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우버를. 제가 차도 없기도 하고.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요. 이렇게 지금 3분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는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근무한다. 우버는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대여하고 차용해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최근 자율주행차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강태훈 씨는 이런 회사의 자부심이 크다. 서로에게 수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택시 잡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부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고. 7년 전 처음 실리콘밸리에 와서 몇 곳의 스타트업을 거쳤던 강태훈 씨.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지만 한국에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도 많았었다. The test cannot be learning here. 아까 한국에서 사회 부적응자라고 말씀드린 게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저같이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도 정상, 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저와 또 다른 사람들도 정상, 모두가 정상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곳의 큰 가치라고 보고요. 특히나 실리콘밸리는 이직도 자유로웠다. 터져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이제 능력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더라고요. 경업 금지 의무란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경쟁 사료의 전직과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뜻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경업 금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으로 경쟁을 부추긴다. And people change jobs quite frequently. There's a great advantage of that. When people move around, they learn different things. So it spreads knowledge and it becomes a community of learning. The second thing he told me, it's okay to talk to your competitors. You don't give away the trade secret, but you talk to them about a lot of tacit knowledge.
You talk to other people about that and you learn from there. So again, there's a collective learning. 이런 실리콘밸리의 오랜 신념은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는 기업 간의 인력 이동을 정보와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긍정적 계기로 보았다. 우버에 오기까지 13번의 이직 경험을 가진 강태훈 씨는 또다시 이직을 생각한다. 이직 때 면접 준비를 위해 다른 한국인 개발자들과 스터디 모임도 갖는다. 여기서 인터뷰할 때 엄청 그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8년씩이나 한 회사에 있었냐? 거기서 도대체 뭘 했냐? 궁금해. 네. 이해가. 자기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은 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기술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든가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 대신에 이제 옮길 때마다 레퍼런스 체크는 아주 강하게 해요. 이제 10년치에 저랑 다이렉트로 일했던 상사들 리스트를 다 달라 그래요. 확실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저한 능력 중심 문화다. 실리콘밸리가 냉정한 건 사실이에요. 고용계약서에 언제든지 해고와 그리고 아니면은 퇴사가 자유롭다라는 항목에 동의를 하고 입사하고 회사 안에서도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으면 이제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는 길을 결국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선 인재를 얻기 위해 아예 인재가 일하는 기업을 사버리는 인재 인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애플의 음향기기 비츠 인수. 이는 비트의 창업자 아이오빈을 영입하려는 인재 인수였다.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역시 인재를 얻기 위해 아예 회사를 사들인다. And technology is something that moves and evolves and iterates all the time. When you developed it, and the patents by themselves may not be enough. That's one reason, is that it's a knowledge-based business and knowledge is in the heads of people. The second thing is that people go for acqui-hires because they're buying teams. And it's very difficult to put together good teams. 실리콘밸리에선 인재 개개인만큼이나 함께 일하는 팀의 역량이 중요하다. 보통 실리콘밸리에선 개개인의 목표가 팀의 목표가 되고 팀의 목표가 다시 회사의 목표가 될 때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는다. 온라인 메모앱 업체인 에버노트도 그런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Yeah, if you think about what separates great companies from just mediocre companies, the team you build is the company you build. And I fundamentally believe that. So it starts with attracting the right type of people, right? And building a culture that is accepting of risk, delivering quality with disruptive innovation at the same time. So it starts there. 에버노트는 실리콘밸리 기업 문화의 핵심 중 하나인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료 평가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특히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용된다. The manager will ultimately make a decision about whether or not to hire that person, but they have to have the input of the rest of the team. We believe that you have to have that team mindset all the way through every one of our processes. And by doing that, you have a richer experience for every individual across the company. 이 회사는 매일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하는데 이날은 아이스 커피 데이였다. 말 그대로
커피 한잔하며 대화하는 날이다. 함께 다과를 즐기는 따뜻한 분위기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어 소통과 네트워킹 형성에 도움을 준다. But at events like these, I can talk to people from other parts of the organization, get ideas from them, share what I'm working on.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just chat with people in an informal way.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개성도 중시한다. 이 직원은 책상이 아예 화단이다. I like plants a lot. I basically craft this environment so I have control over it. So for me it's kind of relaxing and peaceful because it's my 다른 동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천막을 쳐도 막지 않는다. So everyone at Evernote is encouraged to personalize their workspace, and it all helps us feel like we're at home when we're working, so people are as comfortable as they would like to be most productive. 또한 실리콘밸리의 기업 조직엔 직급이나 직위 같은 수직 구조가 없다. 실력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움직인다. 주로 프로젝트에 따라 해처 모여를 반복해 조직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 역시 창의적 인재가 몰리는 이유다. I think working well with other people, not taking credit, right? There's an expression, it's amazing what can be accomplished when no one's taking credit, right? I think great teams have that hallmark, right? How can you actually have agility and execute as a team to do magical things for a user? That's really what I look for. That's what I define as great talent. 실리콘밸리가 미국 경제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인근 두 대학의 역할이 컸다. 실리콘밸리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스탠퍼드 대학. 동부 지역 대학들에 비해 후발주자지만 오늘날 스탠퍼드는 하버드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 Try that. I'm gonna start them 마침 really quickly. 한 교내 동아리 학생들이 촬영을 하고 있다. 레빗 홀이라는 이름의 가상현실 연구 동아리로 가상현실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Looks good. Yeah, let's turn off the camera. Cool. Our project is immersive journalism, and we would like to portray movement and sports in 360 film. 이들은 가상현실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은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만큼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연구해 창업 등 더 나은 가치로 만들어낸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이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한다. It's a lot. Okay, whatever. We're just gonna take a photo of this. We were looking to do a student demo showcase. Turned out over 600 attendees at our event. We ended up inviting tons of companies from the Bay Area, Silicon Valley, with some really, really high-level people in the VR community. And we had an atrium full of demos with companies and student demos. And then there was also a panel room on the side. It's almost like research where really just doing it, the success or the failure is really important, just getting it done and getting something out there. And then on the other side, we're trying to go have a little bit more of professional projects. We want to do sponsorships, and we want to do bigger things with teams and, like I said, company sponsors, company supported hardware, obviously, ideally. 대학 안에서의 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리콘밸리에선 교수의 창업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사물 인터넷 분야의 초창기 개발자인 톰 리 박사.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 업체 에일라 네트워크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곳 회사는 평범한 생활 장치나 기기를 똑똑하게 지능화해 사물 인터넷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일종의 솔루션 업체인 셈이다. You are in sunny Serengeti. It's hot here. Yes, it's rather warm. It's 76 degrees outside. Turn the fan light off. Fan light is off. So it looks like this. It's a very simple, soft device. It's got some sensors built in it. And so you just put this around the baby's foot, and it measures heart rate, measures oxygen level. We've got a whole lot of, 그에게 실리콘밸리가 인재의 요람이 된 비결을 물었다. It traces all the way back to the gold rush. It trained people into risk-taking and to accepting the fact that you can work just as hard as the guy next to you. One guy's going to get filthy rich and the other one's just going to get filthy. And that's okay. You just try it again. And that sort of spirit has continued to inspire and drive this valley. It's amazing. 150 years later, it's still happening. 골드러시 당시 캘리포니아엔 금광 채취를 위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대는 투자자들이 존재했다. 또한 도전 정신이 남다른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든 인재의 용광로였다. Is that the very first high-tech company in Silicon Valley was actually founded before World War I. And it was founded as a result of a high school student who got a patent for a wireless telephone. And he got people to invest in his company. He had Stanford professors provide some money. He had Stanford professors go out to their rich friends who had earned their money during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he railroad. So it's that risk-taking culture, that tolerance of risk, a willingness to listen to a dream of a 17-year-old kid. It's really that spirit which continues to animate Silicon Valley 150 years later. It is the reason why Silicon Valley is Silicon Valley. 이후 실리콘밸리에 산학협동의 기반을 만든 건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드릭 터먼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만든 지식과 기술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공유되는 문화를 만들었다. Stanford is having a restless, pioneering spirit. And Terman was a manifestation of that. And so he was always inquisitive, thinking about other things, relating to students and so forth. So he's a very inspiring person.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웠던 1930년대 터먼 교수의 제자인 휴렛과 패커드는 스승의 권위로 창업을 결심했고 마침내 휴렛 패커드사를 설립했다. 이후 실리콘밸리는 기술 문명의 전환기마다 미국은 물론 세계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가는 미국의 개척자들이 존재했다. 그 이후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많은 IT 기업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창업의 문화는 오늘날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 IT 산업을 이끌고 미국 경제에 부와 힘을 안겨주는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의 GDP는 미국에서 가장 높아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GDP 9.6%를 차지한다. 이 같은 경제적 풍요는 창업을 장려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스탠퍼드와 더불어 실리콘밸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UC 버클리 대학. 미키 김이 MBA를 마친 곳이기도 하다.
MBA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답과 오답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곳의 강의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소통하는 장이다. 창업에 있어서도 역시 학생들의 체험을 가장 중시한다. 현재 창업에 있어 스탠퍼드 대학과 멋진 경쟁 중이다. Roughly what's the portion of graduates starting their own company instead of joining a different company? 15 to 20%. These are people that are in startups right from the get-go. Students will sometimes come up to me in the cafe or in the hallway and they'll say, you know, Rich, I'm seeing all this entrepreneurship, I'm seeing these companies, I'm taking these courses. When I got here to Berkeley, starting a company, they do that. Other people do that. Now, I do that. What's that worth? That's not just a little dollop of knowledge. That's a change in identity, right? You're seeing yourself differently. One of them is question the status quo. This mindset that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to do this. 이처럼 실리콘밸리엔 창업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한 그들을 넘는 생태계가 존재한다. 500 스타트업은 Y 콤비네이터와 더불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다. How are you? Good to see you, man. Look at what you have now. Oh yeah, How many the people weather. do you have? Yeah, we have invested in probably at this point more than 1,500 companies. 1,500 companies? Yeah, so you have a big portfolio. 엑셀러레이터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기간의 지원과 소규모 투자로 더 매력적인 회사로 포장한 다음 실리콘밸리 투자 시장에 진출시킨다. We do a lot of our weekly talks and events here in this space, in kind of this co-working Do you space. invite speakers? Yeah. On the back is also co-working space. Yeah, so companies, aside from here, they're working kind of all around the office. 자동차의 가속 장치를 뜻하는 그대로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에 필요한 실전 교육과 경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단기 속성 훈련소라면 실리콘밸리의 VC, 즉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과 달리 확실한 수익 구조와 매출 이익, 단단한 고객 기반이 있을 경우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We're still going to do like a fourth category on. The mentors here are really amazing. We have weekly meetings. They bring in people from all over who come and teach you about how to do sales, how to do biz dev, how to raise money. 주로 경험과 자금,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What is an accelerator? Companies, the reason why they want to go through an accelerator and give up that equity is really to get the help. That's attractive about accelerators, is that it offers like a big network. Most of these companies fail, so if they can tap into a network of other founders that are going through the same thing, that's a huge benefit versus working alone, as well as getting intros to potential investors down the line. 기수별로 선발된 창업자들은 교육 과정을 마친 뒤 투자자들과 언론에 제품과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데모데이를 거쳐 회사를 키운다.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지분 투자로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얻는다. 자선 사업은 아니지만 창업자들의 초기 실패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유 경제로 잘 알려진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성공 뒤에도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이 있었다.
nobody wants to fail, sometimes it's almost seen as a good thing. Like we've actually hired a lot of people from our failed portfolio companies, especially if you raised money from investors and your company fails, that's seen as like career ending, or it's a huge disgrace. And I think because of that, most people are very reluctant to go start a company. So that's the other big piece that really does have to change in order to start creating a lot of these ecosystems and become similar to Silicon Valley. 하지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실패 확률은 90%에 달한다. Put the bread down into a moving platform, and then that would fresh vegetables or whatever you selected on it. They were testing it at a local grocery store, give you a sandwich, but in the end it didn't succeed. Do you know why they failed? I don't know if it was just a matter of funding or technology, but 현실은 냉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창업과 투자가 이어지는 건 하나가 성공할 경우 실리콘밸리에선 다른 지역보다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아쿠토라는 이 업체의 CEO 수지 킴 라일리는 이 회사가 벌써 4번째 창업이다. 그렇다고 이전 3번의 창업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So can you show us what you're doing over here? Yeah,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an issue we have on. That shouldn't be in this journey. So just take that. 이전에 운영했던 회사의 투자 자본을 회수해 다시 창업한 회사로 그 배경엔 엑싯이 있다. 이 회사는 휴대폰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다. Maximize your mobile reach. 엑싯은 창업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의미한다. 구글에 유튜브를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I like starting companies. So, whenever with my prior companies, we were always acquired by a bigger company. But at the same time, you're very constrained because now you're a part of a bigger organization. So it's really hard to continue to innovate. And, for me, innovation is key. It's what drives me, it's what keeps me going. 엑싯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동시에 창업가들에겐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The ecosystem, in the U.S., for example, is very rich in that you have a lot of startups that are starting all the time, and the strong survive, and then the bigger companies purchase them, and that's how innovation happens. Persistence is critical, not being daunted by all of the challenges.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늘도 크고 작은 기업들의 매각과 인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전한 창업자들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즐기는 전 세계 인재들이 오늘도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재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여 국가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연하고 다양한 인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There are so many foreign entrepreneurs that are just transitioning to Silicon Valley, and they're looking for going to these different events, and often they don't have any idea where to go to. So they've tried to find somebody that's more relevant. So in our platform, they are able to find something that's exclusively focused on them. They would like to know how to. 창의적 생태계를 작동시키려면 내국 인력으로는 부족한 혁신 인재를 얻기 위해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외국의 인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 그리고 인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NIW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까다로운 이민 조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해외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미국. 최근 특히 적극적인 유치 대상으로 삼은 건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전공자들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하택집 교수는 이런 미국이 탐낼 만한 인재다. 하택집 교수는 세계 생물 물리학계의 선두주자로 불린다. 크리스퍼 그 단백질이 어떻게 그 DNA를 찾아가지고 자르는지 그 연구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현미경이에요. 감도가 높아가지고 단백질 하나하나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리학자들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다른 생물만 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꿈의 연구비라 불리는 하워드 휴즈 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1인당 연간 $100만, 12억 규모의 엄청난 연구비다.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돈을 준다 그래요. 최근 5년 동안에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거를 보고 결과가 좋고 그런 경우 명성이 있고 그러면은 또 5년을 또 추가로 연장을 해줘요. 역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중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하는 내내 외국인이라는 차별은 느끼지 못했다는 하 교수. 그는 미국의 연구 풍토에 만족한다. extent of lateral fluctuation will be reduced. 그러니까 재미있고 또 훌륭한 연구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쳐줘가지고 점수를 좋게 주고 또 연구를 주고 하니까 그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이게 뭐 우리나라 GDP에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런 거를 묻지 않고 길게 보고 연구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왔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대학들의 지원과 투자는 미국 산업의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라마니 교수는 가상현실에 적합한 입체 음향을 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3차원 입체 오디오다. Yeah. Moving above and yes, down I could below. hear a good approximation of the sound coming from both above and below. That's good. So I think we are. 가상현실에 어울리는 풍성한 소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Our first product was this product. It was 64 microphones and 5 cameras, and we could create an image of the sound. But how will I do audio? So I just started thinking, what if? So we wrote a research proposal to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y gave us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a 5-year project, and we were able to spend 5 years just thinking about this problem, and we came up with a lot of solutions, and that's why today. So this is actually one of the strengths of the US. 미국의 기술 산업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재들은 계속 도전해 나갈 수 있다.
See, America is a very open place. I'm from India. There are other people who come from other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s by the free enterprise system. Anyone can set up a company easily, and there are sort of resources to support that and so on. Easier to try new things here. It's still got that risk-taking philosophy. I would say it's changed, certainly because the things around us, the technologies have changed. So every time Silicon Valley has reinvented itself, it's had to make up a whole new set of rules. About what were the factors that led to Silicon Valley, but probably most of those factors are not replicable to anywhere else. They're not relevant.